자, 오늘 수업 주제는 확률 모형과 분포입니다. 그때 공리적 확률을 이용할 확률 모형부터 설명을 하면 이제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인 표본 공간을 제시하고 실험의 결과들로 이루어지는 임의의 사건에 대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 공간은 확률 모형은 그 표본 공간 오메가와 그 위에서 정의되는 확률 P에 의해 정해지며 이러한 뜻에서 쌍으로 된 오메가 and P를 확률 공간 probability space라고 부르고 확률 모형과 확률 공간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확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배우는 이 수업은 기초 확률론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나중에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쌍으로 된 거, 이거 자체에 이해도가 높아지셔야 되는데 현재 학부생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그냥 이 데피니션을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때 우리 확률 분포와 분포 함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수치적 표본 공간 S에서의 확률 P를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또는 간단하게 분포라고 부릅니다. 뭐 확률 분포라는 말이 이제 공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대부분 전 수업 시간에서 이제 분포라고 짧게만 표현할게요. 그럼 분포 함수는 무엇이냐? 이때 대문자 F로 주로 쓰고요. 이제 소문자 F는요, 보통 probability mass 펑션을 써요. 혹은 density 펑션. 그리고 대문자 F가요. 이게 distribution 펑션, 분포 함수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의는요. fx는 어떤 수직선 상에서 만약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0이고 fx는 어떤 숫자 x 전에 모든 이 공간의 길이 혹은 넓이에 해당해요. 우리 확률을 넓이 혹은 길이로 정의할 때는요. 근데 만약에 좌표평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좌표평면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원이니까 이쪽에 숫자 2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그냥 대문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숫자 x, y 그리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x, y보다 작게 되는 이 영역의 넓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 넓이 중에 이 공간이 차지하는 넓이, 즉 확률이라고 우리가 분포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만약 Z축이 있다고 하면 큐브를 그려서 부피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4차원도 마찬가지로 X, Y, Z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4차원이 있다면 여기다 곱하기 칼티시언 프로덕트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서 꼭 1차원 혹은 뭐 2차원에서만 정의되는 건 아니고 분포 함수는 뭐 P차원, 임의의 정수, P차원에서도 잘 정의가 됩니다. 자, 수치적 실험이 있는데 실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수치적 결과, numerical outcome일 때 수치적 실험, numerical experiment라고 하고 이러한 실험의 경우 특별히 표본 공간의 기호로 S를 사용해요. 우리 표본 공간 sample space를 여태까지는 오메가를 썼죠? 근데 수치적 실험을 통해 얻는 거는 S를 써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구분하는 게 중요했을 수도 있으나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기초 레벨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혼용해서 쓰셔도 돼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출 거는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보통 우리의 주 목적은 데이터 분석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유형들이 있어요. 타입이라고 불리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있죠? 성공 또는 실패. 이거 나오는 게 있죠. 이때 바이너리 아웃컴이라고 불러서 0 또는 1.
X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메가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요. 이쪽이 X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게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우리가 이것까지는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내가 n번 시행했을 때 몇 번 성공하는가? 이거에 관련된 데이터 타입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건 뭐 있죠? 카운트 데이터가 있어요. 자, 위에 거는요. 어때요?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 또는 1이고요. 아래 이쪽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에서부터 n번까지예요. 자, 근데 아래 이거는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를 갖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하루에 제가 받는 전화의 수 혹은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 이런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카운트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는 분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continuous type 여기 세 개는요. 여태까지 취할 수 있는 값이 0을 포함한 자연수였죠. 근데 이제 나의 키 같은 거 혹은 몸무게 꼭 자연수로 표현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continuous 타입들이 또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런 데이터 유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부터 시작할게요. Bernoulli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노테이션으로는 BER, P이고요. 이 P는요, 성공 확률이에요. 색에 따라서는요, 이걸 B, P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요. 자,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분포는 표본 공간 S, 즉 0, 1에서 확률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혹은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probability X equal to 1이 P가 돼요. 마찬가지로 probability of 실패 이거는요 probability X는 0이죠. 그리고 1 빼기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의 여집합은 실패죠. 그래서 확률은 1 빼기 P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 게 여기 두 번째 케이스. 그게 이항분포 영어로는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bin, n, and p. 이때 n은 number of trial 시행 횟수. 그다음에 p는요. 베르누이 분포와 똑같이 성공 확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대문자로 쓰는 책들도 있어요. 하지만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항분포 좀 더 설명을 하면 성공률이 P인 N회의 베르누이 독립 시행에서 성공의 횟수를 관찰하는 실험, 즉 N번 시행했을 때 몇 번 성공하는지를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 S는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아서 0, 한 번만 성공하는 1, 그리고 전부 다 성공하는 n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률이 p인 이항분포에서 성공이 k번, 실패가 n-k번 나오는 확률은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챕터 1 등확률 모형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게요. 성공이 k번이라고 k는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을 S라고 두면 S, S, 그 다음에 failure, failure, failure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케이스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요.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가지가 있죠? 5, choose 2만큼 있죠? 총 10개가 생겨요. 즉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요. n choose k, n combination k개만큼 있고요. 각각의 원소의 확률이 다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면 처음 두 번은요. 성공 확률이 P일 때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실패 확률 1-P의 3승이 나오게 돼요. 즉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P의 K승 실패 1 빼기 P의 M 빼기 K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조합을 해보면 probability 만약에 우리가 노테이션 X를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뒀다고 하면 X equal to K는요 여기 N choose K N combination K 혹은 P의 K승 곱하기 1 빼기 P의 M 빼기 K승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똑같다는 거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표본 공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까지 두 개 다 써주셔야 돼요. 우리 이항 분포 정확한 확률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분포라면은 확률의 성질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떠한 K든 관계없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쉽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probability of S 표본 공간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죠. 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분포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결국에는 위에 있는 요식 확률 값들을 K를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쉬우니까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테크닉이 이렇게 A의 K승 곱하기 B의 M 빼기 K승이라고 하면 이때 K는요 0부터 N까지 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N승이죠. 자, 그 성질을 이용하는데 이때 A는 P고 B는 1 빼기 P니까 이 자리에 P 더하기 1 빼기 P의 N승. 그래서 이 두 개가 캔슬 아웃 되면서 1의 N승이 돼서 1인 것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산 반가법성, 가산 가법성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우리가 쉽게 체크가 되는데 그거는 너무 귀찮은 작업이니까 수업 시간에서는 하지 않을게요. 잘 됩니다. 현재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랑 이항 분포 했죠? 그럼 여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유형이 두 개를 해결한 거예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나머지 것들도 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분포는 초기화 분포 Hypergeometric Distribution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노테이션은 H, N, 그 다음에 세미콜론 N, M으로 써요. 이때 원하는 실험은요, 성공 혹은 검은 공이 M개, 실패 혹은 흰 공이 N-M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우리가 스몰 n개만큼 공을 비복원 추출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원 추출이 아니고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이때 성공의 개수를 세는 실험이 초기화 분포를 따르게 돼요. 자, 이때 성공이 K에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사건 A의 확률을 구해야겠죠. 즉, probability. 여기가 X가 만약에 H, N, large N, large M을 따른다고 하면 probability X equal to K가 무엇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이거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사건 A라고 둘게요. 그럼 A를 만족하는 총 원소의 개수 혹은 경우의 수를 찾고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의 총 개수를 찾으면 S의 개수분의 A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률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A라는 사건이 만족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A라는 거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이항분포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N개 뽑을 거죠? 여기서 1, 2 해서 총 N개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처음에 모두 M개를 연속으로 뽑을게요. 그러면 이 공에 다 숫자가 다 달려있는 서로 다른 검은 공, 서로 다른 흰 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 처음에 이 M개 중에 K개를 골라야 되죠? 그러면 M permutation K가 돼요. 즉, M K개만큼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요. 어때요? M-K개를 다 흰 공만 뽑아야 돼요. 근데 흰 공은 또 몇 개 있죠? large N 빼기 large M개만큼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처음에 모두 검은 공만 뽑고 그 다음에 다 흰 공만 뽑는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흰 공 하나 뽑고 여기 흰 공, 그 다음에 2부터 K 플러스 1까지 전부 다 검은 공 그리고 흰 공 이래도 되죠? 마찬가지로 1, 2는 흰 공, 3부터 K 플러스 2까지 검은 공 그리고 나머지 흰 공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 경우의 수는 총 N개 중에 K개를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것과 같기 때문에 N combination K로 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해야 되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즉 사건 A를 만족하는 원소의 수는 N choose K 곱하기 M permutation K large M 빼기 large M permutation N 빼기 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진 표본 공간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물론 이렇게 쉽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 공의 개수가 large N개죠? 그 중에 우리 N개를 뽑는 실험을 하니까 여기에서 large M개 중에 K개를 뽑는 것처럼 large N의 permutation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너무 쉽고요. 이때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초기화 분포를 정확하게 표현하실 때는 이 표본 공간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이 확률값만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분포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제가 공이 M이 두 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검은 공이 두 개고 흰 공은 하나야. 그래서 N은 3. 이 중에요, 제가 스몰 n을요, 두 개 뽑아 볼게요. 자, 그러면 K는요, 0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흰 공을 하나 뽑았어. 그 다음에 누구 뽑아야 되죠? 반드시 검은 공에서 나오게 되죠? 그럼 K는 0을 포함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부분이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2 플러스 2 빼기 large n개는 3이죠? 그러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 하한, 스몰 k가 가질 수 있는 하한은 1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검은 공이 하나고 흰 공이 두 개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내가 두 개를 뽑아.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즉 k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이 하한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요, K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검은 공이 한 개고 흰 공이 한 세 개 있다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N을 두 개 뽑을게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K 값은 뭐죠? 지금 우리가 비복원 추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 뽑고 나면요. 더 이상 이 상자 안에는 검은 공이 없어요. 즉 K가 취할 수 있는 최대 값은 large M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K가 취할 수 있는 검은 공이 아주 많이 있어. 충분히 많이 있어. 한 100개 있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스몰 n을 두 개만 뽑아요. 그러면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몇 개가 한 개죠? 두 개죠? n. 그래서 여기 minimum of small n, large m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이제 사건 A가 K일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이제 위에 있는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써보면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색깔을 바꿀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x equal to k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이 테크닉 그대로 가져와서 A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의 수 혹은 경우의 수 그대로 대입.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요.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의 수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n추 스케일을 팩토리얼의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뒤에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mk라고 불리는 거를 mk over 이 k 팩토리얼이랑 같이 묶을 거고요. 뒤에 있는 이 파트는요. m 빼기 k 팩토리얼이랑 묶을게요. 그리고 이 분자에 있는 거는 이 분모의 분모 형태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컨비네이션 형태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쓰시면요. 이렇게 금방 이 자체가 우리 MK니까 그냥 안 쓸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안 된다 싶으면 데피니션대로 쭉 써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M choose K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초기화 분포의 그 확률값까지 다 구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항 분포랑 어떤 면이 다른가? 왜 이렇게 확률값이 전혀 다르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항 분포는요. 우리가 똑같이 n번 시행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n번 시행. 공 뽑기도 n번 공을 뽑아서 검은 공을 몇 번 뽑았느냐, 몇 개 뽑았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각 시행별로 성공 확률이 P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초기화 분포는요. 비복원 추출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번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바뀌게 돼요. 이런 차이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확률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항 분포를 다뤄볼게요. 다항 분포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항 분포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보시던 주사위 던지기 실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제 다항 분포를 여러 가지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M, 그러니까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 M의 약자 M, 그 다음에 N번 던진다, N번 시행한다. 그리고 뒤에는요, 여러 가지 확률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1부터 6이죠. 이 경우에는 K가 6이에요.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의 수. 그래서 P1은 1이 나올 확률. 그 다음 P2는 2가 나올 확률. PK는요, 만약에 이게 정 20면체라고 하면 K가 20이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K가 나올 확률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항 시행
멀티노미얼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시행을 확장한 형태로서 매 실험의 결과가 K가지고 한 시행에서 I번째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PI인 실험을 생각하는 경우에 나오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예 주사위 던지기고요. 이게 정 6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되고 정 20면체 혹은 정 4면체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20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여기 베르누이 시행의 확장판이랬죠? 베르누이 시행은요, 결과가 두 가지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다항 분포에서 K가 2면 베르누이 분포. 아니고 K가 2보다 더 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다항 시행을 N번 독립 반복 시행을 고려하면 표본 공간 S는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1번이 나온 횟수, 2가 나온 횟수, 여기 NK는 K가 나온 횟수. 이 주사위 실험으로 보면 1번 눈이 나온 횟수, 내가 10번 던졌는데 1이 3번 나왔고 2는 2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건 횟수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0부터 시작해서 내가 총 던진 횟수 n번까지는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번 던졌는데 1번도 10번, 2번도 10번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다 합쳐서 1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summation of ni가 n이라는 이런 constraint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자, 이제 표본 공간까지 했으니까 여기 다항 분포의 확률값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probability of n1, n2, nk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앞선 노테이션처럼 x가 m, n, 세미콜론, p1, p2, pk라고 할게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 이 pk도요 조건이 있어요. 확률값은요 반드시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summation of pi, i는 1부터 k라고 하는 게 반드시 1을 만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르누이 시행 같은 경우에 k가 2라고 했죠. 그래서 성공이 p라면요. 실패는요. 1 빼기 p가 자동으로 나오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률값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이 부분도 멀티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노테이션,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x는 n1, n2, nk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경우는요. 우리 여기 총 n개의 칸을 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n1만큼 전부 다 1번 눈이 나온다고 할게요. 1번 이벤트가. 그 다음에는요. n2개만큼 전부 다 2번 이벤트.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는 전부 k번째 이벤트만 나온다고 할게요. 자, 물론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꼭 처음에 1이 3개가 연달아 나와야만 총 n1이 3일 필요는 없죠. 처음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나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1이 어디든 들어가도 되니까 n, choose n1만큼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이제 n 빼기 n1에서 2번이 몇 번이나 들어갈 수 있는가 경우의 수를 세야 돼요. 그래서 n 빼기 n1에서 n2 컨비네이션. 마찬가지로 3번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n 빼기 n1 빼기 n2에서 n3. 그래서 그 끝까지 해보면 우리 여기가 경우의 수. 그리고 뒤에는 확률인데 이제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한 이 원소에 대한 확률만 구하면 되죠. 첫 번째 1이 나올 성공 확률은 P1인데 총 몇 번? 여기선 3번. 일반적으로는 N1만큼 발생하죠. 그리고 2번 사건에 대해서는
2번 결과값에 대해서는 P2의 N2승. 똑같이 PK는요, 여기 NK만큼. 그래서 윗 뒷부분이 이 성공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두 개를 잘 조합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피니션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컨비네이션의 데피니션이 n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n1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n 빼기 n1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n1 빼기 n2 팩토리얼 곱하기 n2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쭉 돼요. 그러면 여기 이 파트랑 여기 있는 분자 파트랑요. 여기 분모 파트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도 계속해서 똑같이 지워질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만 보면 n 팩토리얼 분의 여기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nk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뒤에 있는 확률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요, 우리는 다시 컨비네이션 노테이션으로 또 표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쓰지 말고요. 하나 더 추가하세요. where summation of pi, i는 1부터 k까지가 1이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요, 요 확률을요, n, n1, nk, 그 다음에 P1, N1승, P2의 N2승, 그 다음에 P, K 빼기 1의 NK 빼기 1승, 그리고 1 빼기 P1 빼기 P2 빼기 PK 빼기 1승에 그 다음에 이쪽도요 마찬가지로 NK는요 반드시 합이 N이죠. N 빼기 N1 빼기 N2 빼기 NK 빼기 1승 이렇게 쓰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